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먹는다. 아먹TV입니다. 옛 선조들은 물을 겨울의 인삼이라 부르며 귀한 식재료로 취급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약재로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무에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기에 겨울의 인삼으로까지 불렸는지 알아보고 제철 무가 왜 좋은지,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 추천하는 무의 활용법, 섭취시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무를 수식하는 겨울의 인삼이라는 말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겨울의 인삼이라는 말에서 겨울이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주로 가을과 겨울이 제철인데요. 일반적으로 10월부터 2월까지가 무의 제철로 이 시기에 가장 맛있고 신선한 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는 차가운 날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확된 무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겨울철에 자란 무는 추운 날씨에서 당분이 축적되어 달콤한 맛이 더 강해집니다. 또한 겨울철 무는 기온이 낮을 때 자라므로 조직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데요. 이는 무의 수분이 적절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맛과 식감보다 중요한 점은 겨울 무는 영양이 더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무는 추운 날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더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무가 겨울의 인삼에서 인삼이라는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과연 무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화 개선. 무는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는데요. 무에 포함된 다이아스타제와 같은 요소는 탄수화물 분해를 촉진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무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3년에 푸드케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무에 포함된 다이아스타제가 위장 내 효소 활성화를 도와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무가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항암 효과. 무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리페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 물질의 형성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09년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케머스트리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자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주요 성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가 다양한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 푸드 앤드 케미컬 탁시칼러지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무가 간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무가 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3. 심혈관 건강. 무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어메리칸 저널 오브 하이퍼텐션 연구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고혈압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연구 결과 칼륨이 풍부한 채소, 특히 무를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무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혈당 조절. 무는 저당지수 식품으로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일으키지 않는데요.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016년 다이어비티즈 리서치 앤드 클리니컬 프랙터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저당지수 식품이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연구는 무와 같은 저당지수 식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5. 면역력 증진.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데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체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4년 누트리셔널 리뷰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요.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무를 포함한 채소들이 이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 항염증 효과.
무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무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는 염증 예방에도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2017년 저널 오브 머디서널 푸드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무가 포함된 식물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연구는 무의 항염증 성분이 염증을 줄여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체중관리 및 다이어트. 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유리한 효과를 주는데요. 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찌지 않습니다. 또한 무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 누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저칼로리 식품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연구자는 무와 같은 채소가 포함된 식단이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의 섬유질과 수분이 포만감을 높이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왕이면 좋은 무를 고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단단함이 중요한데요. 무를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해야 신선한 무입니다. 물렁하거나 눌리는 부분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바람든 무이거나 오래된 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무는 맛이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표면 상태도 잘 살피셔야 하는데요. 껍질이 매끄럽고 깨끗하며 상처나 흠집이 없는 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의 잎 상태도 잘 살피셔야 하는데요. 잎이 푸른 무가 신선하고 좋습니다. 무잎이 노랗거나 시든 경우는 그 무가 오래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뿌리 부분을 살펴보시고 뿌리 끝부분이 말라있지 않고 깨끗한 무를 고르셔야 하는데요. 이런 무가 신선한 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다면 들어보시고 무게감도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같은 크기라면 무겁고 묵직한 무가 속이 꽉 차 있고 맛있으며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좋은 무를 고르셨다면 드실 때까지 보관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무의 보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의 잎부분인 무청은 꼭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요. 잎이 붙어 있으면 수분을 흡수하여 무가 빨리 말라버립니다. 무청은 따로 보관하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전에 물을 씻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흙이 묻어 있어도 그대로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줄이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흙이 제거된 상태라면 보관 전에 마른 행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둘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는 게 좋은데요. 물을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하면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로 감싼 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감싼 물을 0도에서 5도 정도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차고 건조한 환경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보관하셔야 한다면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냉동 보관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실 때는 세척 후에 잘라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요리에 사용할 크기로 깍둑썰기나 채썰기를 해서 소분 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을 보관할 때 꼭 피하셔야 할 점을 당부드리자면 먼저 직사광선의 노출은 피하셔야 하고요. 무가 말라버리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무가 물러지거나 썩을 수 있으니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척 후에 냉장 보관은 좋지 않은데요. 세척 후 바로 냉장 보관하면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세척하셨다면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무를 고르셨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제 잘 활용해야겠죠? 무는 국찌개, 김치, 나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로 손꼽히지만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라 굳이 이런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 오늘은 무를 조금 다르게 즐기는 방법, 바로 무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즙은 무의 영양소를 가장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무의 풍부한 영양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무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얇게 벗긴 다음 강판에 물을 갈아 즙을 짜거나 믹서기로 갈아 면포를 이용해 즙을 걸러냅니다.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영양도 올라가고 먹기에도 더욱 좋아지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때에 꿀을 탄 무즙을 자주 드시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 아밀라제가 풍부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냉하거나 평소 소화가 느린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도 무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는 이뇨작용이 있어 약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무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 자체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식재료로 간주되지만 차가운 성질로 인해 속을 차갑게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적당히 드시면 약, 과하게 드시면 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겨울의 인삼이라는 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는 흔한 식재료이지만 잘 챙겨 드시면 약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약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먹TV는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먹거리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